지금 민노총에 통진당 출신들이 들어가서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예. 통진당 민노총 지금 위원장이 전에 통진당 멤버였었어요. 이 친구가 양경수인가요? 예.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여러 스태프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노총은 통진당 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하면 네. 저는 이제 그 북한의 노동당 전위 조직이다. 노동당이 또 이중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민노총의 그 홈페이지 가보면 북한의 노동당의 그 연대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실제 그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 다음에 통진당을 거쳐서 민노총이 장악됐다. 따라서 이제 그 북한 노동당의 전위 조직이라면 당연히 우리 그 방어적 민주주의,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체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통진당 우리가 해산할 때 이제 썼던 그런 용어들이죠. 정말 그 나라가 스물스물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서정욱 변호사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변호활동과 함께 또 사회활동, 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언론활동을 하는 귀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축구로 보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한 골 넣어도 1점이고, 그 다음에 그 상대가 자살골을 넣어도 1점입니다. 둘 다 1점이죠.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첫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결국 이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으로 해서 완전히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좀 오르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이죠. 결국 저쪽이 이제 이재명 방탄에 막 빠져가지고 너무 못하니까, 이재명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항상 이게 그 발목만 잡고 했지 제대로 이게 그 새로운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잘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저쪽이 잘못한 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저는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정확한 이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저는 한 70%쯤 사회주의로 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조금만 더 가면 사실은 우리가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최저임금제니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이게 다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두 번 연달아서 이제 정권을 가져왔는데도 문재인 정권 하나 들어오니까 그냥 완전히 거꾸로 한 20-30년 정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가치를 꼭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만든 말이 30년 자유민주 정권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년. 좀 더 오래 가면 안 됩니까? 아니 사실은 좌파 정권에게 뺏기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목표가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30년인데 마음속에는 50년, 70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사회주의 걱정 없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아이고 좀 황당한 얘기 아니냐. 아니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30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이제 뺏긴다면 나는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기쁜 게 고영주 변호사님이 옛날에 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예. 이런 발언은 이제 그게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박문진 이사장 해임이 됐었거든요. 예. 그 소송에서도 이제 승소했습니다. 예. 저는 고영주 변호사가 상당히 정확하게 본 거죠. 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맞잖아요. 이 맞죠. 발언이죠. 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탄압받고 그때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올바른 판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보는 좌파들은 수준이 갈수록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왜냐하면 이게 김대중보다 수준이 좀 낮은 게 노무현이고 예. 노무현보다 이게 좀 낮은 게 문재인이고 딱 정확한 지적이네. 예, 문재인보다 더 낮은 게 지금 양아치처럼 이재명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갈수록 이러니 더 이게 좌파되고 공산주의가 되는 우리 그래서 더 후퇴하는 역사가 네. 저는 앞으로 이게 제대로 제 자유민주 체제가 확고하게 뿌리내리려면 뭐 어느 정도의 오랜 기간 집권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 카드 수라도 만들어서 그림을 잘 국민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겠네.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1990년도에 저하고 이제 서울 대검찰청의 공안연구관으로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옛날에 이제 전대협 대응하고 있었고 또 한청년 대응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영역하고 있었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은 그때 전교조 참교육의 실체 이런 걸 밝힌 분들이죠. 과거에 이런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오늘이 지켜지고 있는데 또 마침 이렇게 고영주 변호사님에 대해서 좋은 결정들, 판결들이 나오게 된 것을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얘기를 당겨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국민의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사인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와, 이게 그 쇼트가 100만이 넘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부담스러운데요. 예. 제가 이제 지금도 저는 뭐 소신이 확고합니다. 첫째는 이제 당연히 유승민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봅니다. 이분은 이제 분열이나 배신 이런 이제 아이콘이고요. 이분이 되면 이게 보수가 완전히 두동강이 날 겁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계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뭐 유승민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권성동이었습니다. 권성동.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른다 해서 이게 권성동, 장제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할 때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장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게 또 날뛰면 지지율 또 폭락합니다. 결국 이제 권성동, 장제원은 백의종군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는 지금도 이게 시대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게 10년 동안 중독에 있으면 살아남은 사람이 내 밖에 돼 있냐. 오늘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좌파, 우파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백척강도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가하게 중도에 서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중도론 이거는 너무 이게 현 상황과 안 맞다. 이게 세 번째 이유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원래는 이준석 당대표일 때 원내대표로 이게 투톱이었습니다. 계속 이준석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준석을 비판하면서 완전히 뭐 김장연대라고 또 장재원하고도 뭐 하고 요즘 이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쪽 돌아섰지만 근본은 이게 이준석의 저는 뭐 하수인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이 돼서는 상당히 총선이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던 거고 지금도 이게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접할 때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자료 안 보고 달달달달 마시네. 근데 생각이 딱 체화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근데 순서는 하나 바뀐 것 같아요. 세 번째 얘기한 사람이 처음에는 네 번째 얘기했고. 하여튼 근데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간첩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첩이 우리 안에도 있다. 우리 당 안에도 있고 정부 안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곳곳에 간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간첩 잡아내는 일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저나 간첩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이런 반사회주의자들, 반시장경제자들에 대해서 찾아내는 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좀 잘 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재밌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또 국민의당 대표자 출마자들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그 앞에 4명은 이제 그 가장 사불가능한 4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우리 황교안 대표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2가지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정치인은 첫째는 이제 그 철학이나 가치가 좀 이게 분명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 대표님은 이제 그 확고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공안검사부터 정치 인문에서 이제 그 걸어오시면서 통진당 해산 법무부 장관 때 그리고 이제 총리까지 거치면서 가장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가장 필요한 가치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다. 정치적으로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그 또 인간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저는 이제 그 여러 정치인을 봤지만 우리 대표님만큼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반듯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아무도 정치인들 단식을 하지 마라. 단식은 이게 그 황교안 대표로 끝났다. 그때 진정성 있는 단식은 이런 거다. 옛날에 뭐 정청래나 23일 단식하고 밤에 몰래 담배 피우다가 그 발각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게 그 스님은요 도룡설한다고 이게 뭐 1년 가까이 단식한 이런 이제까지 이게 가짜 쇼가 많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성 있고 전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이게 또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가 이준석 대표 때 많이 망가진 그 품격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적 비전도 가장 그현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가장 훌륭하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이번에 그 당 대표 선거에 상당히 선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던 김에 뭐 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붙여보면 제가 이제 검사 생활을 28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1년 4개월 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했는데 뭐 가장 인생 긴 시간은 이제 검사로서 보냈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실은 이제 그 정부에 있거나 이럴 때도 가급적이면 하여튼 우리 나라가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길로 나가자. 안에서 뭐 다투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제가 계속 싸워왔던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좌파 정부의 대통령과는 제가 치열하게 정말 싸웠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내가 좌파 대통령이니까 싸우자 뭐 이런 각오를 한 건 절대 아닌데 뭐 첫 번째 이제 좌파 정부가 그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뭐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를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폐지하겠다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저하고 법무부의 담당 과장하고 딱 단 두 사람이 저기 7명과 싸워서 결국은 막아냈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하고 민주당에다 특위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정말 팩트가 뭐냐, 정확한 사실이 뭐냐를 설명해서 막아낸 겁니다. 또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국정원 도청 사건을 했는데 그 도청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에 하나가 임동원이라고 있습니다. 임동원. 그 이제 DJ의 오른팔이. 거기를 또 이제 구속했더니 뭐 펄펄 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반하는 이런 분들을 계속 싸워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강정구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가 6.25 전쟁을 미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걸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수사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경찰이 일단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에 송치를 했고, 제가 이제 팀을 만들어가고 수사를 해보니까 우리 검사들 수사팀에서는 이게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판단해 보니까 보고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사를 했을뿐만 아니라 구속하기도 이제 우리가 그걸 한 거죠. 예. 이랬더니 또 이제 저한테 이제 박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검사장 승진 1수위인데 낙마가 됐습니다. 근데 강정구 교수죠. 강정구, 예. 강정구 교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노무현, 그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과도 제가 사실 많이 갈등을 하고 싸웠어요. 그 제가 검사장 되지 못하게 한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 일하는 거 보니까 아까 저 서정욱 변호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쪽 사람들은 할수록 점점 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마다 기자들이 물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말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해봐도 문재인 정권이 뭘 잘했나를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뭘 잘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참,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쭉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가 아니라 어느 정부에든 제가 이제 공과를 좀 메모를 했었어요. 그게 역사 아닙니까? 역사를 만드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공이 거의 없어요. 예. 전부 다 과예요. 일부 있는 공은 뭐냐면 국민들이 잘한 거예요. 예. 콩쿠르 가서 우승했다든지 뭐 문학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고 정부가 잘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좌파 대통령들과 싸웠고 또 이제 통진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좌파와의 싸움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서 제가 검사장도 나중에 뒤늦게라도 됐고 또 장관도 됐고 또 이렇게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거쳐서 오늘까지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를 지켜주시는 국민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같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9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저는 옛날 생각하고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한 인재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결국 나라의 미래가 밝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뭐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도 맞이하고 연말 연시인데 국민들에게 인사 좀 하시죠. 결국 이제 이 희망찬 새해를요.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함께 전당대회 그 승리를 통해서 희망찬 새해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요새 땡큐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네. 땡은 뭐냐면 땡친다는 거죠. 지나간 것은 땡. 우리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땡. 그리고 다시 출발. 큐. 예. 제가 한번 지나간 것은 그러면 땡 해주시고 예. 다시 출발 하면 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땡. 다시 출발. 큐.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저물어 갑니다. 지나간 것들은 다 잊으시고 땡 치십시오. 그리고 희망의 새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큐 하십시다. 감사합니다.